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모여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등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원일치 탄핵안 인용 결정만이 남았다고 외쳤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하기 위해 밤을 지새며 남태령을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여당 지도부는 앞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뜻은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당의 공식 입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승복 의사를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주춤하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주요 인사를 만나거나 책을 출간하면서 다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그리고 치유의 정신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은 오는 24일을 저서 출간일로 정했는데 그때쯤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거란 판단도 깔린 거로 풀이됩니다. 연일 중도와 실용 노선을 띄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준비된 미래 지도자 이미지로 만드는 데 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헌재 인근을 봉쇄하다시피 경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흥분한 시위대로 인해 선고일에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업은 당연히 못할 것 같고요. 나와서 셔터를 내리고서라도 이 건물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일주일째 거리 행진과 집회를 이어간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 복귀를 점치는 기대 섞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예민한 전국 탓인지 정치권의 발언 수위도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10여일 먼저 늦게 탄핵 소추된 한 총리가 먼저 판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까지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몰렸습니다. 먼저 24일 월요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주에 결정될지 관심입니다.